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 껍데기 정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메인 함수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간단한 테스트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C 프로그래밍을 할 때 메인 함수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모든 기능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능의 가장 간단한 기능을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뭐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addSong을 호출해줬고, 그래서 library.cpp 파일 안에 이제 addSong이라는 함수를 이제 구현할 차례인데, 이제 이 addSong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료 구조를 제대로 정의를 해야지 이제 그 다음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자료 구조들을 사용하기로 했는지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이렇게 한 명의 가수를 표현하는 구조체 아티스트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 가수의 노래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유의 노래가 이렇게 세 곡이 있다면 이 세 곡을 우리가 양방향 연결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 양방향 연결 리스트의 헤드 노드와 테일 노드의 주소를 이 아티스트 안에 이렇게 두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양방향 연결 리스트를 만들 때 이 직접 송 자체의 양방향 연결 리스트를 만들지 않고 이 S 노드, 송 노드라는 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이 각각의 S 노드가 하나의 송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next와 previous 이렇게 해서 양방향 연결 리스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아티스트들은 다시 어떻게 연결하기로 했느냐면 이름의 이니셜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A로 시작하는 모든 아티스트들을 하나의 단방향 연결 리스트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가 헤드와 테일이라는 링크 필드와 다시 추가적으로 넥스트라는 링크 필드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이 넥스트는 이제 아티스트들끼리 단방향 연결 리스트로 연결하기 위한 링크이고, 이 헤드와 테일은 요 가수가 부른 그 노래들을 S 노드, 송 노드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 양방향 연결 리스트의 헤드와 테일인 거고, 이 각각의 송 노드들이 이제 실제로 하나의 송 객체를 이렇게 다시 매달고 있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이제 몇 번만 이렇게 보면 뭐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인덱스 디렉토리를 만드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자료 구조의 경우에도 모든 자료 구조를 한 번에 다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일단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제 순차적으로 추가를 해나가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구조체가 지금 세 종류의 구조체가 필요하죠. 아티스트와 S 노드와 송이라는 세 개의 구조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구조체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조체를 주로 이 library.c 파일 안에서 쓸 건데, 그래서 이렇게 구조체의 정의를 이 CPP 파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구조체를 정의한다는 것은 어떤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거니까, 그 타입을 이 헤더 파일에다가 정의를 해두면 어차피 이제 이 헤더 파일을 얘가 include 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 library.cpp 파일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정의 하나, 헤더 파일의 정의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헤더 파일의 정의를 하게 되면 메인 함수에서도 그 구조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소스 파일 안에 정의를 해두면 이제 다른 파일에서는 그 구조체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이제 struct song이나 이런 걸 다른 그 소스 코드에서 쓸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다가 이제 struct song 같은 걸 정의해도 무방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타입 정의 같은 것은 이제 헤더 파일에다가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구조체를 정의를 해야 되니까, 먼저 아티스트라는 구조체를 정의를 해보면, struct artist 안에는 우리가 어떤 필드를 두기로 했죠? name, next, head, tail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냥 문자열이니까 캐릭터 포인터일 거고, 그 다음에 next는 아티스트들끼리 서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struct artist point next, 이것은 이제 가수들끼리, 그러니까 이름의 이니셜이 동일한 가수들을 하나의 단방향 연결 리스트로 연결하기 위한 링크 필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드와 테일이 있는데, 이 헤드와 테일은 어, 이 헤드와 테일을 보면 이것은 song 노드에 대한 S 노드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struct S 노드에 대한 포인터이니까 우리가 이 struct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struct S 노드를 위에 먼저 정의를 하고, 그래서 struct S 노드는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양방향 연결 리스트이면서 하나의 송 객체를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struct S 노드에 대한 포인터 next와 포인터 양방향 연결 리스트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송을 가르쳐야 되니까 결국 struct song을 메뉴에 정의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struct song은 보면 title, path, index, artist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티스트를 아티스트를 이렇게 참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제 struct artist 포인터 아티스트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이제 사실은 어떤 그 미묘한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struct song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struct artist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struct artist가 struct song보다 더 뒤쪽에 지금 선언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struct artist를 뭐 앞쪽으로 보내게 되면 그 안에 또 struct s 노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struct s 노드 안에 또 struct song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잘 보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순환적인 순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뒤에 나오는 구조체를 앞쪽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이걸 확장자를 CPP라고 해뒀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이게 C 프로그램이지만 어쨌거나 형식적으로는 이게 이제 C++ 프로그램이고, C++는 약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는 조금 이제 C 컴파일러보다는 조금 더 허용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C 컴파일러의 버전에 따라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이렇게 struct song을 song으로 이렇게 type definition을 실제로 이제 그 구조체를 정의하기 전에 먼저 S 노드는 S 노드로 struct artist는 아티스트로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송의 경우에는 아티스트와 그 다음에 캐릭터 포인터 타이틀 캐릭터 포인터 패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nt 각각의 그 노래에다가 이제 고유한 번호를 하나 이렇게 부여하기로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용 예를 보면 모든 노래마다 이렇게 번호를 하나씩 부여해서,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준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게 플레이나 리무브 같은 걸 할 때 이제 이 노래 이름이나 가수 이름을 그대로 타이핑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이 번호로 이렇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각각의 그 송에는 인덱스라는 하나의 정수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이제 정의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struct song은 가수 객체를 참조하는, 그러니까 가수 객체에 대한 포인터와 그 다음에 문자열, 제목, 그 다음에 경로, 인덱스 이렇게 구성이 되고, S 노드는 이게 이중 연결 리스트의 노드니까 next와 previous build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리켜 주고 ES 노드가 표현하는 송, 그러니까 S 노드는 항상 하나의 송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는 메인과 넥스트와 그 다음에 S 노드 이중 연결 리스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니까 헤드와 테일 이렇게 이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세 개의 구조체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구조체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체를 정의를 하고, 구조체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 구조를 보면 이렇게 이제 필요한 구조체들을 정의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다음 필요한 게 이 아티스트 디렉토리라는 배열이 있어야 되겠죠. 이 배열도 역시 필요한데, 이 배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은 배열이고, 배열은 이제 변수죠. 그러니까 타입이 아니라 변수이기 때문에 이 배열을 굳이 이 배열 자체를 굳이 이제 library.cpp가 아니라 main.c나 이런 이제 다른 그 소스 코드에서 이 배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배열은 다른 소스 코드랑은 공유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배열은 당연히 이제 이 소스 코드 파일 안에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이름이 지금 아티스트 디렉토리로 우리가 하도록 하고, 이제 그림상에서 지금 이 배열이니까요. 이 배열의 이름은 일단 아티스트 디렉토리고, 그러면 이 배열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모든 가수 이름이 영어라면 A부터 Z까지 이제 26개면 충분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서는 가수 이름이 꼭 영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유 이런 식으로 한글일 수도 있으니까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글까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배열의 이름이 26보다는 더 커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름의 첫 캐릭터를 가지고서 분류를 할 거고, 그리고 한 캐릭터는 어차피 한 바이트, 그러니까 8비트니까 그 한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값은 아무리 많아봐야 256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256 이렇게 하겠습니다. 256이라는 값을 이렇게 이제 256 이렇게 쓰는 것은 좀 멋이 없으니까 뭔가 define number of 캐릭터는 256개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폼이 나겠죠. 왜 256개라는 게 2의 8승이 256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바이트가 가질 수 있는 그냥 모든 서로 다른 값에, 그러니까 00000000부터 11111111까지 전부 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사람 이름이 영어다 이렇게 하면 영어는 어차피 A부터 그래서 이제 이름이 한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름의 이니셜의 서로 다른 종류가 A부터 Z까지 26가지가 아니라 256가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티스트 디렉토리의 크기를 256으로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배열의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배열의 타입은 뭐겠어요?
어떤 배열의 타입이라는 것은 항상 그 배열의 한 칸의 타입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열의 요 한 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타입이 뭐냐? 그것은 이 요 한 칸에는 어떤 아티스트 객체의 주소가 저장되는 거죠. 따라서 이 배열의 타입은 아티스트 포인터 타입의 배열이겠죠. 포인터 타입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전체 자료 구조를 한 번에 다 만들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인덱스 디렉토리 요거는 일단 나중으로 미뤄두고 먼저 요 아티스트 디렉토리와 아티스트와 S 노드 송 이제 이런 구조만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일단 이제 필요한 자료 구조에 대한 준비는 끝났는데 이제 애드송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해줄 때 항상 이제 그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initialize initialize 스펠링이 맞나요? 초기화를 해주는 걸 이제 깜빡깜빡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C 언어에서는 이제 이렇게 배열을 만들었을 때 이 배열의 값이 어떤 값이 들어있을지 이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아티스트 디렉토리라는 배열을 만들었으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길이가 256인 배열인데 실제로는 이 배열의 대부분의 칸은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의 이니셜이기 때문에 영문자로 A부터 Z까지랑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글로 된 이름들이 좀 차지하긴 하겠지만 뭐 이런 이니셜을 가진 예를 들면 뭐 Z로 이름이 Z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가능성도 높죠. Z는 좀 그런가? 이름이 뭐 하여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 어떤 칸은 이름이 예를 들어서 E로 시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 칸은 이렇게 널이 저장되어 있어야 널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야 우리가 요 이니셜로 시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 배열을 이렇게 배열에서 내가 아무 값도 저장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사실은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을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예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런 배열을 쓸 때 항상 이렇게 먼저 초기화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티스트 디렉토리 i는 아직 이제 초기화라는 건 이제 최초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null 같은 이런 매크로를 사용을 하려면 std 아마 library.h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해주는 초기화해주는 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자료 구조들을 이렇게 초기화해주는 이런 함수를 이제 하나 따로 만들어 두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함수는 물론 만들어주기만 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가 이 함수를 호출해 줘야 되니까 이 함수를 역시 헤더 파일에 이 함수의 프로타입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함수를 호출해 주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메인 함수의 시작 위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initialize를 호출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 자료 구조를 초기화해 주는 작업을 여기서 해주면 그러면 물론 이 initialize는 library.cpp 파일에 있지만 우리가 library.header 파일에 프로토타입을 선언을 해주고 이 library.header 파일을 main.cpp가 include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호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하는 함수를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addSong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이제 어떤 노래를 하나 이 자료 구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 구조에 어떤 새로운 노래를 하나 add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애드 하려는 그 송이라는 게 이제 아티스트와 타이틀과 그다음에 패스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 값인데 이 노래를 부른 이 가수 아티스트가 이미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노래를 그러니까 이미 애드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드 하려는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이미 존재한다면 그 아티스트의 이 노래 송들에 그냥 새로운 송을 하나 추가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티스트 어, 예, 누가 찾아오는 바람에 어디까지 했는지 이제 까먹어 버렸는데 어, 어, 애드송을 할 차례죠. 그래서 먼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추가하려는 이 노래의 가수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케이스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먼저 이제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find if the artist ready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가 이미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그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이름을 가진 아티스트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일이니까 이거를 이 함수 안에서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함수를 하나 만들죠. find artist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아티스트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이름을 가진 가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만약에 검색을 해서 찾으면 이제 그 아티스트 객체를 리턴해 주도록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티스트에 대한 포인터니까 btr 아티스트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이 조금 복잡해질 때는 사실은 이렇게 변수명 앞에 적어도 이제 이 변수가 포인터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두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포인터들은 앞에 이렇게 ptr 이렇게 붙여서 이게 포인터다라는 걸 그리고 이제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이런 이름을 가진 아티스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너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티스트가 가수 이름이죠. 그럼 이 이름을 가진 가수를 찾아봐서 만약에 존재하면 그러니까 모든 아티스트들은 이제 하나의 아티스트 객체로 표현이 되니까 이 객체의 주소를 리턴해주고 만약에 그런 이름을 가진 가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너를 리턴하도록 그러면 우리는 요 리턴 값이 이제 null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그런 가수가 이미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find artist 함수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return 타입이 artist 타입의 포인터이고 find artist이고 매개 변수는 artist name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서 이 아티스트를 검색하는 일을 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이런 이름을 가진 가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려면 지금 모든 가수들이 이 아티스트 디렉토리에 이름의 이니셜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별개의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이 B인 가수를 찾는다면 요 배열의 B 칸에 달려 있는 요 연결 리스트에서만 찾으면 되겠죠. 뭐 다른 데는 여기 A 칸이나
이런 데서는 찾을 아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름의 첫 글자를 배열 인덱스로 써서 그 아티스트 디렉토리의 배열의 곡칸에 달려 있는 요 연결 리스트를 우리가 쭉 순서대로 순회하면서 그 각각의 아티스트의 이름을 내가 찾고 있는 이름과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연결 리스트를 내가 뒤지려면 일단 필요한 게 요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죠. 요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는 배열의 요 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의 이 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아티스트 포인터 P를 아티스트 디렉토리에 어떤 칸에 있는 아티스트 에 대한 포인터.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first artist죠. 이니셜이 그러니까 name 제로인, 그러니까 name 제로가 이제 이 이름의 첫 글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배열을 이렇게 name 제로로 인덱싱을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의 첫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캐릭터 배열이니까 문자열이니까 그 이름의 첫 글자는 names 제로입니다. 그럼 이 names 제로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한 바이트의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이 names 제로가 가질 수 있는 값은, 그러니까 name 제로는 0000에서부터 111111까지의 값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 바이트의 캐릭터이니까. 그래서 그 값을 그냥 배열 인덱스로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이 값을 그냥 하나의 정수로 해석한다는 뜻이죠. 이 값을 이제 정수로 해석해서 그것을 사실은 이제 정수로 변환을 해서 그 정수를 배열 인덱스로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이 이니셜이 이제 A로 시작, 비틀즈 같으면 이제 B로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B를, 그러니까 캐릭터 B를 그냥 정수로 아스키 코드에서 캐릭터 B가 뭐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스키 코드에서 캐릭터 B가 뭐 0001이라면 그 0001을 그냥 정수 1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그냥 배열 인덱스로 이렇게 써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굳이 뭐 아토이라든가 아스키 투 인티저 뭐 이런 거를 쓰지 않고도, 그리고 이제 아스키 투 인티저 이런 함수를 우리가 여기서 쓰기 어려운 이유는 이게 이제 아스키 코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글 이름까지도 커버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가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면 얼핏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건 이제 이런 건 사실은 좀 굉장히 세부적인 C 언어의 문법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비트가 0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비트가 이렇게 1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1111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첫 비트가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비트가 1인 어떤 캐릭터를 그냥 정수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정수라는 것은 이제 부호가 있는 정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부호가 있는 정수에서 첫 비트는 사실은 부호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첫 비트가 1인 것은 이제 음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제 이렇게 어떤 캐릭터를,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 바이트를 그냥 정수로, 그러니까 사인드 인티저로 변환을 하게 되면, 요게 첫 비트가 1이면 이게 이제 인티저는 32비트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는 8비트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1001111이라는 이 바이트를 우리가
그냥 그 정수로 변환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수는 32비트니까 1100 1111 앞에 뭔가 0을 이게 지금 8개니까 0을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이제 정수로 변환할 거라고 이제 얼핏 이제 예상을 뭐랄까 이렇게 지레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캐릭터를 바이트를 이렇게 인티저로 변환을 할 때는 첫 비트가 0이면 앞을 다 0으로 이렇게 채우지만 첫 비트가 1이면 이 앞을 다 1로 채워줍니다. 1로. 제가 1을 충분히 찾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32비트 인티저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1이니까 이게 음수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음수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음수가 되면 이제 당연히 안 되겠죠. 배열 인덱스가 음수가 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것을 unsigned 캐릭터로 먼저 타입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unsigned 캐릭터로 타입 변환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인티저로 변환을 하면 앞이 0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0에서 255 사이의 정수값으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것은 매우 세부적인 그런 문법에 해당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 기회에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티스트 디렉토리의 네임 제로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 값은 뭡니까? 바로 요 노드의 주소인 거죠. 혹은 만약에 이름의 첫 글자가 A였다면 요 노드의 주소인 거고 만약에 이름의 첫 글자가 F인 가수가 현재까지 한 명도 없었다면 그 값은 null이겠죠. 어쨌거나 이제 이 P는 그 첫 번째 노드의 주소니까 그 연결 리스트를 쭉 따라가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이름이 나올 때까지 연결 리스트를 순회하는 거죠. 그래서 while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순회하는 것은 P가 null이 아니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가지고 가수를 찾는 거니까 P가 가리키고 있는 아티스트의 네임이 내가 현재 찾고 있는 네임하고 다른 동안에 다르다면 그러면 P는 P.next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string compare 함수를 쓰려면 string 라이브러리가 include 되어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 여기다가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library.h 위에 이렇게 해주면 어차피 이 library.h를 얘가 include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효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결 리스트를 훑으면서 P가 null이 되거나 혹은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이 내가 찾고 있는 이름과 같아지면 while문을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P가 null이라면 그것은 못 찾았다는 거니까 return null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return P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P가 null이라면 P가 null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 while문에서 첫 번째 노드부터 마지막 노드까지 쭉 돌았지만 이름이 동일한 아티스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냥 null을 리턴해 주면 되고 null이 아니라면 이제 이름이 동일한 아티스트를 찾았다는 거니까 그냥 P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여러분이 짠 코드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가장 자주 만나는 어떤 코드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걸 잘 보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결국 P가 null이면 null을 리턴하고 P가 null이 아니면 P를 리턴한다는 것은
결국 그냥 P를 리턴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P가 널이면 널을 리턴하고 널이 아니면 P를 리턴한다는 얘기는 그냥 P를 리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find artist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왕 하는 김에 조금 더 해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아티스트들을 다시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해두기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 연결 리스트에 아티스트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지금 정렬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그 while문을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무조건 연결 리스트의 끝까지,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찾지 않으면 연결 리스트의 끝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 이 노드에 저장된 이름이 내가 찾는 이름보다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를 끝까지 가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찾는데 내가 찾는 이름보다 알파벳 순으로 더 큰 이름이 나왔다면 어차피 그 뒤에는 내가 찾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연결 리스트의 끝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찾는 사람보다 더 큰 이름이 나오면 그때도 스탑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같은 이름이 나오면 그때 스탑해도 되니까, 결국 이 그 while문을 이 노드에 저장된 사람의 이름이 내가 찾는 이름보다 더 작은 동안에만 while문을 돌고, 그래서 크거나 같아지면 더 이상 while문을 돌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리턴문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는 아까처럼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P가 널이 아니면서, 그러면서 string compare, 이게 내가 찾는 이름과 같다면 그때는 return P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너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while문을 빠져나오는 케이스가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하나는 P가 널이 되어서 그 끝까지 다 봤는데도 내가 찾는 사람이 없어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P가 널이라면 리턴 널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찾는 사람을 찾았을 수 있죠. 그렇다면 P가 널이 아니고, 그리고 P.name이 내가 찾는 네임과 같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P를 리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뭡니까? 내가 찾는 사람보다 더 큰 이름이, 그러니까 사전식 순서로 더 뒤인 이름을 만나서 내가 while문을 빠져나온 경우죠. 그 경우라면 이제 P가 널은 아니지만 string compare의 결과는 0이 아닐 거니까 역시 널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find artist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추가해 주려는 가수,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 가수를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경우가 이 ptr 아티스트가 널인 경우와 뭔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눠지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코드를 구성해 나갈 텐데,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